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튜토리얼로 배우는 스케치업 모델링의 저자 이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튜토리얼 6번 원형 테이블 만들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문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서 지금 이 교재는 이북으로만 출판되었기 때문에 이북 대여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지금 이렇게 교재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빨리 공부하시면은 뭐 1개월만 하셔도 충분하고, 뭐 학교 교과 과정으로 이제 매주 뭐 한 챕, 이제 튜토리얼 몇 개씩 뭐 제가 가이드 하는 대로 하신다면은 3개월 정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북으로 보는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은 원형 테이블 만들기부터 해서 이렇게 보시고, 제가 영상으로 설명할 때는 교재를 일일이 보면서 설명하기에는 이제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따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실 때는 가급적 교재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빨리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케치업은 뭐 스케치업을 검색을 해서 무료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여러분들 실행을 하시고, 자, 모델링 시작으로 가겠습니다. 구글 로그인이 가장 빠르겠죠. 자, 최근에 작업했던 파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일단 뭐 튜토리얼 6번을 우리가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 소수 밀리미터로 자, 세로 만들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안 했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원형 테이블 만들기로 해서 지금까지 박스 형태만 만들어 봤습니다. 튜토리얼 1번에서 5번까지는. 자, 이제 원형 테이블, 뭐 홀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자유곡선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예제들을 튜토리얼 6번에서 10번까지, 10번까지인가요? 잠깐 볼게요. 10번까지. 자, 그래서 우리 6번에서는 원형 테이블, 그리고 공간 박스, 사보의 화병, 침대 테이블, 스툴을 만들어 보고, 자, 이후에 공면 가구 만들기는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선택을 해서 쇼핑몰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쉬운 것, 그리고 난이도가 좀 쉬운 거죠. 자, 이거는 좀 다른 성격이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보통인 것, 그리고 난이도가 어려운 것. 이렇게 점점점 단계를 나눠서 뭐 한 개 만들어 보고 이제 뭐 스케치업으로 나는 가구를 잘 만들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진짜 다양한 가구, 여기 있는 가구들을 나는 다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튜토리얼 6번 원형 테이블 만들기는요, 지금 6개 정도의 지금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뭐 원형 테이블도 만들지만은 다각형 테이블도 한번 만들어서 원과 다각형의 차이가 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원인지 다각형인지를 결정하는 포인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통 형태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 자, 원을 만들고 볼륨을 주고, 이것은 사각형을 만들고 볼륨을 주는 것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룹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확한 원의 중심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원의 사이드 값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얼핏 봐도 이 사이드에 어떤 원을 이루고 있는 어떤 정밀함, 자, 정밀도,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다각형과 원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주요 명령으로는요, 자, 원이 있고요. 서클, 단축키는 C가 되겠습니다. 또 다각형도 있습니다. 폴리곤, 단축키가 없습니다. 자, 푸시풀은 푸시풀, P. 자, 그룹 만들기, 메이크 그룹. 자, 그리고 요소 정보, 엔티티 인포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패널로 존재하고 명령어는 아니고,
패널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테이블 상판의 지름과 두께가 600에 50mm. 그리고 바닥판의 지름은 자, 400. 그리고 두께는 20mm. 그리고 지지 기둥의 지름은 80mm. 다 지름으로 지금 표기를 했습니다. 테이블 전체의 높이는 750. 그래서 750 높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는 이렇게 단축키 C를 누르면은 원도구가 실행된다 이런 설명들을 다 하고 있지만은 뭐 시간이 없다든지 어느 정도 교재에 익숙해지면은 뒤에 샵 서클만, 샵 사이드만 발음이 좀 샵 사이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이게 무슨 작업인지 이제 파악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을 만들고 자, 원을 푸시풀 해서 이렇게 볼륨을 주는 이 작업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뷰는 이렇게 궤도로 여러분들이 일단 돌리시고 확대를 조금 해서 자, 서클은 C라고 했습니다. C. 자, C 서클 명령을 실행해서 자, 이때 이제 서클을 실행할 때 우리가 이 우측 하단에 보면은 측면 값이 존재합니다. 24개의 측면, 영어로는 사이드 값이 되겠는데요. 24개의 사이드 원인데 왜 사이드 값이 존재할까라는 의문을 가지는데요. 자, 일단 중심을 지정하고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원이 생성되는데 자, 원을 만들 때는 항상 이 레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드래그 해서 그려주세요. 왜냐면은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그리게 되면은 우리 보통 뭐 이렇게 여기서 보면 더 표시가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요 꼭지점이 여기 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축에 일치해서 만들어지지만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방향을 만들어 버리면은 이 꼭지점과 면 사이에 이상한 이제 뭐 교차점도 생기고 길이도 달라지고 뭐 각도도 좀 이렇게 비틀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이제 후반 그 원을 이용한 후속 작업이 어렵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원의 중심을 찍고 드래그 할 때는 레드 방향으로, 뭐 아니면은 그린 방향으로. 자, 그리고 이 레드 방향, 그린 방향이 90도를 이루고 있고, 4개의 어떤 그 4분, 뭐 4분점, 이렇게 돼서는 4분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점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드 값이 4의 배수인 것이 확실히 편리합니다. 그 이야기도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반지름을 우리가 200 지금 엔터. 자, 그래서 레드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200을 지금 지정을 했고요. 아니라면은 레드 방향으로 드래그를 확실하게 해서 클릭을 하고 20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줘도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원은 앞서 하나의 원을 또 만들고 다시 돌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2000이라든지 이런 값을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원의 반지름을 당장은 변경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다시 자, 서클 클릭을 하고 드래그해서 뭐 잘 드래그 했다면은 200 엔터해서 바로 200 반지름을 가지는 원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반지름이 나는 1000이 필요해 하면은 1000을 변경해 주면 되고 자, 1000이 되니까 당장 이상하다. 원인데 왜 이렇게 각이 져 있지?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네. 스케치업에는 완벽한 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CAD에서 봤던 또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끄러운 원은 없어요. 물론 그런 것도 정말 현미경으로 확대한다면은 그게 원이 아니고 곡선이 아니고 직선일 수 있겠지만은 스케치업에서는 직선들을 연결해서 원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24각형처럼 보이지만은 24개의 사이드를 가지니까요. 만약에 이게 24가 아니고 240이었으면 어떨까요? 240이었으면은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각져 보일까요? 아니다는 거죠. 특히나 이게 반지름이 다시 200이 되면 200이 됐으면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확대를 하면은 뭐 동일한 어떤 비율로 보이는 거니까요. 이렇게 각이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곡선의 비밀, 원의 비밀은 진짜 곡선이 아니고 곡선인 척하는 직선들이다.
직선들이 결합되어서 곡선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요. 200이라는 값을 준 반지름 이래. 그럼 지름은 400이 되는 원을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바로 푸시풀 P. 자, 얘도 안에 내부에 면이 있죠. 면을 우리가 푸시풀로 이렇게 볼륨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20엔터. 자, 이것이 바닥이 되겠습니다. 바닥. 자, 바닥이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그룹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트리플 클릭. 자, 그럼 여기도 보면 트리플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점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 점선이 부드럽게 보이게 처리를 해주는 거지, 실제로는 이거는 그냥 각이 젖는 사각형 면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어. 자, 오른쪽 버튼 그룹 만들기. 자, 해서 바닥판을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위에 다른 원이 만들어진다든지 사각형이 그려진다든지 했을 때 면의 결합이 생기지 않는다. 면과 면의 간섭, 그죠? 간섭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지기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기둥 역시 C, 서클. 자, 이때 그러면 원의 중심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이쯤 있을 것 같은데 안 잡히는데 라고 한다면은, 자, 이렇게 이 끝에 가서 살짝 이 엔드 포인트, 끝점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 끝점에서 지금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가상의 이제 선이 살짝 인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온 다음에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자, 이렇게 가운데 센터 그룹 내 그룹의 센터를 잡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고 드래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드 방향. 그래서 한번 내가 레드 방향에 익숙해졌으면은 원을 그릴 때는 항상 레드 방향으로 그리세요. 뭐 그린 방향이 난 좋다. 그린 방향으로 그리시면 돼요. 단 어설프게 이상한 방향으로 그리지 마세요. 자, 그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반지름 값 40. 뭐 전체가 80이라고 했으니까요. 40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역시 바로 푸시풀 해서 높이 값 680을 주면 되겠습니다. 푸시풀. 자, 이렇게. 자, 680. 자, 이렇게 해서 지지 기둥을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 트리플 클릭을 해서 그룹으로 묶어서 그룹으로 반드시 분리시켜줘야 된다. 물론 이걸 일체로 만들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 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틸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용접을 해서 이제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경우는 충분히 하나의 일체형으로 그려야 되겠지만은, 자, 지금은 그냥 분리해서 우리가 그렸습니다. 자, 테이블 상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바로 서클 C. 자, 아까도 했지만 중심이 이렇게 바로 안 잡힌다면은 이렇게 옆에 엔드를 잡아서 중심을 인식시켜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바로 잡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레드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서, 자, 300 엔터. 자, 이렇게 마우스를 놓았을 때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줘야 되겠죠.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레드 방향 고정을 시켜서 300 엔터. 자, 그래서 이 정도 크기로 봤을 때는 이건 원이다 라고 믿음이 가지만은, 확대를 하면은 내가 알던 원이 아닌데 라는 이런 불신이 생기게 되겠죠. 자, 푸시풀. 자, 그런데 이제 스케치업의 곡선 복면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이 정도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푸시풀. 자, 드래그해서 50이죠. 50 엔터. 자, 선택 도구로 트리플 클릭 그룹,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해서, 자, 바닥판, 지지기둥, 상판을 모두 완성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얘들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자,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서 다시 또 그룹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원형 테이블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측면 값을 조금 우리가 바꿔서 변경을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자, 서클을 실행을 하고, 자, 측면 값을 그냥 바로 지금 10이라고 쳐버리면은 엔터. 자, 12개의 면으로 변경되었다고 이렇게
툴팁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아직 중심을 찍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심을 찍고 10이라고 해버리면은 12가 반지름으로 인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클릭. 아, 너무 붙었네요. 자, 이쪽에다가 자, 측면이 12인 상태에서 클릭. 자, 동일하게 200을 입력하겠습니다. 200 엔터. 자, 그럼 눈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를 이제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각이 너무 과감해졌어요. 자, 그럼 내가 이걸 원형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하죠. 오히려 이제 이 12개의 사이드를 가졌다라면은 지지 기둥 정도까지는 우리가 허용이 될 수 있지만은 이 바닥판 정도의 크기로는 12는 좀 너무 각이 져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푸시풀. 자, 일단 같이 만들어 봅니다. 20 엔터. 자, 이번에는 요거를 그룹으로 바로 만들고, 자, 안에다가 이 지지 기둥을 같이 결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클. 지금 그룹 안 만들었어요. 자, 중심은 찍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드래그해서, 자, 40. 자, 40. 이렇게 원을 그릴 수도 있고, 교재에는 자, 옵셋을 통해서 지금 안에 지지 기둥을 만들었네요. 자, 옵셋 F. 옵셋은 여기 있습니다. 옵셋. 자, 우리가 첫 시간에도 배웠고요. 튜토리얼 5분에서 배웠죠. 자, 옵셋을 통해서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160. 자,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봤습니다. 160.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옵셋을 더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 160이라는 게 반지름 80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약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푸시풀. 자, 안쪽에 있는 면 이제 분할이 됐죠.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다. 자, 푸시풀로 가운데를 680. 자,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얘하고 지금 이제 면 분할 다 되어 있는데 하나의 객체로 얘들은 그럼 그룹으로 묶어주자. 그룹 만들기.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뭐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취소 잠깐만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푸시풀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 일단 뭐 100만 한번 올려볼까요? 100. 자, 요 면을 지워버리면은 안이 이렇게 비워집니다. 비워져 있어요. 이쪽을 바닥이 좀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이걸 지울까요? 자, 이런 식으로. 분할된 상태에서 안쪽 면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면이 이 안쪽까지는 없다. 이런 식으로 쑥 연결되어서 일체형으로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일체형 이야기할 때 했으니까요. 자, 다시 푸시풀 680. 자, 그래서 이제 바닥판과 지지대가 하나의 어떤 객체라면은 또 객체가 같은 재료더라도 뭐 여기를 어떤 뭐 나사로 이렇게 고정한다든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면 분리시켜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뭐 용접이나 아니면 처음에 주물로 만들 때부터 일체형이 있다면은 일체형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룹으로 만들어 준다. 자, 그래서 뭐 재료가 동일하다면은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자, 상판은 아무래도 이제 재료가 다를 것 같으니까요. 따로 그리는 것이 좋겠죠. 자, 서클. 자, 중심은 이렇게 인식을 시켜서 잡아주면 되고, 자, 레드 방향으로 300.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면이 되겠죠.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자, 푸시풀 50. 자, 트리플 클릭 그룹. 자, 그래서 사이드가 24일 때, 12일 때, 사실은 똑같은 뭐 형태의 테이블이에요. 얘도 원형 테이블이고 얘도 원형 테이블입니다. 단지 이 원을 표현하는 사이드 값이 24개냐 12개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뭐 48개라면 더 좋죠. 그렇지만 결국 이 면 하나하나가
이 객체의 어떤 용량, 그죠? 또 뭐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면을 처리하는 뭐 그 뭐 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니까요. 적으면 적을수록 어떤 용량이라든지 작은 면에서는 좋지만은 시각적으로 보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형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물론 이제 이 정도로 보인다. 이 정도 사이즈로 보이는 어떤 뭐 나사다. 볼트 하나다. 라고 한다라면은, 뭐 12개 해도 괜찮죠. 8개를 해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이 정도 사이즈로 우리가 뭐 보게 되는 결과물이라면은, 아, 이것은 너무 12는 너무 작다. 24까지는 봐줄만 하다.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용량이 커지고, 뭐, 심지어는 뭐 작업이 중간에 이렇게 멈춘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얘도 지금은 같이 또 그룹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어쨌든 테이블이 하나 완성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테이블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8, 측면 개수 48로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사이드 값을 우리가 바로 그 뭐 수정을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클. 자, 교재 있는 대로 일단 교재에서도 다른 걸 쓰려고 했는데 교재에도 그냥 바로 사이드를 바꿨네요. 자, 서클.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자, 점을 찍고 지금 측면 값이 12입니다. 12 상태에서 미처 내가 못 고쳤어. 사이드 값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200 엔터. 48 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48 엔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바뀝니다. 그냥 48 숫자니까. 아니야, 200이야, 반지름은. 그럼 내가 사이드 값을 바꾸고 싶으면은 48, 잘못 눌렀네요. 오타입니다. 오타. 이 틀렸어, 다시. 오타가 생기는 바람에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네. 자, 다시 서클. 자, 클릭을 하고 300, 200. 자, 200 엔터. 자, 이때 내가 사이드 값을 바꾸고 싶으면은 48 엔터 하지 말고 48 사이드니까 S를 넣어주고 엔터. 48S 엔터. 하면은 48 사이드로 바뀝니다. 만약에 6S 했으면 6S. 그럼 6개의 사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S를 붙이면은 바로 사이드가 바뀌고요. S를 먼저 적으면 안 됩니다. S를 먼저 입력하면은 스케일이라는 명령이 실행돼요. 그래서 반드시 48S 엔터 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S를 먼저 넣으면은 지금 여기서 S 해버리면은 스케일이라는 명령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푸시풀. 자, 48 되니까 이건 너무 아름다운 원인 것처럼 보이죠? 자, 여기 얼마 했죠? 50 엔터. 아니네요. 50이 아니네요. 20 엔터. 자, 높이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얘도 확대를 해보면은 절대로 이 직선, 그죠? 직선의 결합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자, 트리플 클릭. 같이 할까요? 이것도 옵셋을 할까요? 자, 여기도 옵셋 F. 자,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뭐 160. 그래서 이게 200이 반지름인데 지지 기둥이 40이니까 그 차이가 160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원을 이렇게 만들었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원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에서는 이 크기가 똑같은데 이 사이드의 값 때문에 이게 좀 커 보이고 적어 보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푸시풀로 다시 푸시풀로 지지 기둥을 680. 근데 다각형은 달라요. 다각형은. 자, 트리플 클릭을 해서 그룹으로 정의합니다. 자, 서클 이번에는 위에 자, 서클 상파 잘못 찍었죠?
자, 원의 가운데를 찍고 중심을 찍고, 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그 사이드 값이 12에서 우리가 12로 이제 앞에 세팅을 해놓고, 조금 전에는 만든 다음에 그 만든 객체의 사이드 값을 바꾸는 거지, 최초 앞에 세팅 값 자체를 바꾸진 않았다는 거예요. 디폴트 값 자체를.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도 그러면 300이라고 입력을 해서 만들고 48S 엔터 해주면은 48개의 사이드를 가지는 원이 완성이 되겠죠. 자, 푸시풀 50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얘랑 역시 그룹으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으로 된, 그죠? 원으로 된 테이블들을 다 그려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다각형은 단축키가 없고요. 자, 여기에 다각형을 실행해 줘야 됩니다. 자, 왼쪽 툴바에서 다각형을 실행해 주고요. 자, 먼저 일단 기본 값은 측면이 6입니다. 6.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바꿀 수가 있겠죠. 뭐 12 엔터 하면은 12각형. 다시 8 엔터 하면은 8각형. 6 엔터 하면은 육각형. 정육각형인데 뭐 그냥 육각형이라고 부르겠죠. 자, 임의의 점을 찍고 드래그를 해서, 자, 그럼 지금 이 스케치업에서는 외접, 내접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접, 외접을 컨트롤 누르면 바꾸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컨트롤 한 번, 컨트롤 두 번 이렇게 하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돼 있죠. 내접, 외접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컨트롤 플러스 또 컨트롤 마이너스를 하면은 이 사이드 값을 지금 조절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내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내접. 자, 이 상태에서 200 엔터. 자, 200 엔터 하면은 정육각형. 내접하는 200 반지름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12각형, 48각형도 우리가 하나씩 완성하지 말고 한꺼번에 비교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 만든 다음 해도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200 하고 여기에서 12S 엔터. 12각형 마찬가지 클릭을 하고 200 엔터. 자, 이거는 24S. 자, 이런 식으로 바꿔봤어요. 24각형. 이것도 바뀌었어야 되는데 뭐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바꾸면은 계속 바뀐 값이 적용되는 게 맞는데, 자, 여기에서 offset 160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160 하면은 160 요 정도 크기가 돼요. 어라?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자, 얘를 160 하면은 이렇게 돼요. 자, 얘를 160 하면은 자, 이렇게 돼요. 크기가 점점 커지죠. 작아져. 이건 160을 옵셋해서 이 기둥이 80이라는 이 지름을 가져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럼 옵셋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옵셋을 해서 될 게 아니고, 약간 뒤에서 작업했네요. 푸시풀부터 했어야 되네요. 자, 푸시풀 20. 자, 더블 클릭하면 되죠. 더블 클릭. 자, 얼핏 봐도 여기 줄이 있네. 얘는 여기는 곡선 처리하면서 이 선들이 안 보입니다.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선이 있을 수가 없겠죠.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없다라고 지금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곡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직선들이 다 있고 면 단위로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이걸 푸시풀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닥판들을 만들었고, 자, 얘들을 이제 아까 봤는 것처럼 옵셋을 해서는 제대로 된 크기의 기둥을 만들어 줄 수가 없다. 자, 그룹을 만들고요. 그룹. 자,
자, 그룹을 각각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럼 이 위에다가 반지름을 직접 입력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죠. 자, 폴리곤 실행해서, 자, 센터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는 잡힙니다. 그럼 드래그해서 얘는 80, 80, 40. 자, 그럼 이 정도 크기면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옵셋을 해서는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옵셋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거는. 자, 마찬가지. 가운데 찍어서 40. 자, 다각형도 반드시 레드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든지, 그린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든지 기준을 잡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40, 엔터. 자, 그런데, 얘는 12각형이고, 얘는 24각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리면서 얘는 지금, 48S를 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근데 얘는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자, 이때, 아까 설명 안 했지만은, 엔티티 임포를 쓰면 돼요. 요 객체를 선택하고, 요 면을 선택하고, 요 면을 선택하고, 여기 제일 위에, 오른쪽에 있는 요소 정보가 엔티티 인포가 되겠습니다. 요소 정보. 선택. 아, 면이 아니고 참. 이 선을 선택해. 다각형 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선의 반경은 40이고, 세그먼트가 6이다. 여기서 12로 바꿔주면 돼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자, 엣지를 선택하고, 48이 아니라 너는 뭐 8이야. 그러면 8로 바뀌는 거죠. 자, 48. 자, 요게 요소 정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닫아주면은 패널을 닫게 되고, 자, 푸시풀로 680, 680. 자, 푸시풀 680. 음, 음, 음.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그래서 딱 봐도, 아, 이건 완전히 다각형이구나. 자, 680 반복할 때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도 봤지만은 이게 원이 아니고 진짜 원처럼 보이죠. 48각형이 되면은 뭐 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원으로 속을 수 있겠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모서리들이 보이고 이 각각이 면으로 존재하고 심지어는 푸시풀로도 이렇게 뭔가 작업이 되는 것은 이거는 평면으로 그죠? 면 단위로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자,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룹. 그룹. 자, 이제 상판을 각각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자, 중심을 찍고 드래그 하면은 지금 12각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300 엔터. 자, 육각형이니까 6S 바꿔주면은 육각형.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끝점을 인식하고 들어와 줘야지 중심이 잡힌다. 자, 레드 방향으로 300. 자, 6이죠. 여기 12S. 자, 이번엔 48S를 미리 줘볼까요? 자, 미리 주려면은 지금 여기서는 중심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미리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선택 툴로 폴리곤 명령을 종료하고 다시 폴리곤을 실행을 한 다음에 하면은 측면값이 먼저 나오니까 이때 48 엔터를 먼저 해주면은 측면값부터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그려놓고 뭐 48S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더 편리하겠습니다. 자, 인식을 시켜주고 중심을 찍고 레드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300 엔터.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푸시풀 뭐 이쪽에서 50. 아무래도 이렇게 보기 싫죠. 둥근 것 같았는데 이렇게 줄이 생기면은 배신감이 드는 거고. 자,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아, 원이네요, 원. 원으로 그렸네요, 얘들을.
이런. 아, 어쩐지 좀 기분이 쎄하더라 했어. 자, 다시 요거는 서클이 아니고 폴리곤인데, 아, 서클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폴리곤. 이렇게 중심을 찍고 드래그 해서 지금은 48S인데 300 엔터. 자, 바로 6S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중심을 찍고 드래그 해서 300. 자, 마찬가지 요소 정보 한번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다각형을 선택하고 요소 정보 12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다. 자, 푸시풀 여기까지, 푸시풀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구성 그룹 만들기, 그룹 만들기. 당연히 이렇게 그룹 만들어주고 얘들끼리 그룹 만들어주고 이렇게 얘는 그룹 안 만들었네요. 그룹 만들기 컨트롤러 선택해도 되겠죠. 그룹 만들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서 원으로도 만들어보고 다각형으로도 만들어봤고 과연 원이란 무엇인가? 다각형이란 무엇인가? 또 이 다각형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얘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기능들도 우리가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하나만 딱 수정해 본다면요. 자, 얘를 갖다가 그래도 제일 예쁜데 원이기도 하고 얘를 약간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버튼 그룹 편집. 자, 상판만 뭐 또 그룹 편집 더블 클릭을 해도 되죠. 선택 툴일 때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요. 자, 이때 뭐 이 상부의 원 얘만 딜리트를 해버리면은 원도 없어지고 옆면도 없어지겠죠. 바닥만 남겠죠. 자, 얘를 푸시풀로 30 올려주겠습니다. 30. 아니죠. 30이 아니고 50이니까 10, 30, 10이 돼야 돼. 10, 30, 10. 교재 맞네. 30 하고 여기서 추가 올릴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면이 추가되면서 푸시풀이 됩니다. 여기에서 10, 한 번 더 10. 자, 이렇게. 이게 좀 착각이 있네. 밑에 10, 30, 10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교재에 30하고 10, 10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반지름 값을 우리가 수동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한다?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얘 원을 선택하고요. 자, 요소 정보에 들어가면은 자, 원은 세그먼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푸시풀이 됐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정보만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295, 300에서 5mm를 줄이는 거죠. 295. 자, 그러면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면이 기울어집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원을 선택해야 돼요. 밑에 원을 선택해서 얘는 270으로 조금 더 이렇게 기울어줍니다. 어떤가요? 조금 더 훨씬 부드럽고 좀 디테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그룹 닫기. 자, 이번엔 지지 기둥을 뭐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오른쪽 버튼 그룹 편집을 해도 되고. 자, 이번에는 지금 이 위에가 가려져 있고 지금 이 면을 잡아서 이렇게 내리고 푸시풀 하기가 어려우니까 요 서클을 선택을 해서 카피합니다. 무브 툴로 무브. 자,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내려오는데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이제 원을 추가하는 거예요. 원을 중간을 이렇게 분할시키려고. 그래서 한 20 할까요? 20? 20? 자, 20 정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역시 원을 선택하고 위에 원을 선택하고 이렇게 약간 퍼져야지 약간 안정적으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겠죠. 지지 기둥 자체는 가늘더라도
이 맞닿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넓게 퍼져서 만들어진다면은 좀 고정을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반경이 40인데요. 150으로 바꾸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퍼지는 모양.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만들어 봤고, 그럼 또 밑에도 마찬가지. 여기만 그러냐? 여기도 좀 불안하지 않나요? 여기도. 자, 이 원도 그러면은, 20만큼, 무브, 컨트롤 키 20만큼 이렇게 올려주고, 자, 밑에 원을, 이제 이게 퍼져야 되니까, 밑에 원을 뭐 60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뭐 80을 해도 되고요. 이거는 꼭 60이 돼야 되는 건 아니죠. 뭐 심지어는 이걸 여러 층이 지게 만들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뭐 카페 같은 데 보면은 테이블들이 여기 막 층이 져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많이 이제 분할을 하고 반지름들을 좀 더 다르게 줘야 되겠죠. 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뭐 좀 다르게 뭐 얘만 뭐 200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180이 된다든지. 자, 교재는 없지만은 이렇게 더 또 추가할 수 있다. 자, 밖을 찍으면은 그룹 편집에서 나오겠죠.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어떤 뭐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약간 뭐 수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과를 우리가 시간이 조금 뭐 앞에 설명이 길어져서 시간이 걸렸는데요. 뭐 가장 보기 좋은 뷰를 만들어 준다. 일단 가장 보기 좋은 뷰를 만들어 준다. 자, 표시해서 뭐 그림 파일을 만든다면 축을 꺼야 되겠고요. 그냥 SKP 파일로 저장한다면 축은 있어도 되겠죠. 그럼 저장부터 할까요? 저장. 자, 스케치업 파일에 튜토리얼로 배우는 스케치업. 자, 튜토리얼. 자,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06 밑줄 원형 테이블 만들기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ng 파일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든다면 축을 끄고 또 찾기에서 자, 프로필 뭐 한글로 적어도 됩니다. 프로필 보기를 꺼주면은 이 선들이 좀 가늘어지기 때문에 윤곽선이 실루엣선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프로필 선이 아예 없어지죠. 생기면은 그래도 선이 나온다. 그래서 원형일 때 하고 이런 뭐 약간의 선에 대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끌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PNG로 내보내기 한다든지 뭐 사이즈를 뭐 변경해주고 오히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멋지게. 자, 이렇게 해서 PNG로 내보내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취소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형 테이블 만들기 튜토리얼 6번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43분이면 한 20분 하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느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튜토리얼들을 연습하면서 스케치업 모델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